이야기 이것저것 나눠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릴 것은 아무래도 이모전 감독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때 어떠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처음 고양이를 부탁해 영화를 본 것이 2001년 10월의 가을 무렵이었고, 개봉했던 그 언저리쯤에 이제 종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원래 제가 지방에서 오래 살았고 대학을 가면서 서울에 막 올라와서 휴학을 하고 이제 영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헤매이던 그 나이 때였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떤 방황의 시기에 텅 빈 극장에 혼자 앉아서 이 고양이를 부탁해를 만나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저에게 되게 제때에 도착했던 청춘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의 인생에 되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를 계속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은 좀 그렇지만 매번 느끼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오는데, 야, 이거 고양이를 부탁해 그 바람 같다는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순간순간 되게 그리워지는 친구 같은 영화고, 그때 제 모습이 너무 담겨있는 영화고, 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방황하는 마음이나 그런 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계속 깨닫게 만들어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이 영화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고양이를 부탁해 예전에 이제 처음 봤을 때 하고 반복해서 볼 때마다의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이를테면은 뭐 태희에게 나는 태희 같은 사람이야, 태희가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한다고 하면 반복해서 영화를 보는 동안 점점 다른 인물들에게 나는 이제는 좀 얘가 더 비슷한 것 같아, 이 인물이 더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들 모두에게 조금씩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떤 때는 완전히 소외된 것 같은 고독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해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정재환 감독님의 20살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 시기, 이를테면은 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교복 입고 있던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다른 점들이 각각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게 요 20살 즈음의 나이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두 분 같이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20살 즈음의 나이에 대해서 두 분이 다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부탁해와 연계지어서 감독님들의 20살 즈음에 얼마나 피폐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재환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예상하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은 이모정 감독님이 이 영화를 좋게 보시고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화제 또 새로운 관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게 돼서 일단 너무 기쁘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데 그 고양이 부탁해 아카이브 북을 딱 이렇게 들고서 딱 저한테 보라는 듯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영화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25년이 된 영화인데 되게 어린 젊은 그런 20살 또래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책을 들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또 아카이브 북을 만들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하면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때 사실 나의 미래 이런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뭐가 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는 여전히 굉장히 안개 속처럼 오리무중이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했던 건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나, 그리고 친구는 뭐를 좋아하는데 나는 뭐를 싫어하는가, 이제 그런 거가 가장 중요했던 데고, 제가 고등학교 때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극장에 가서 맨날 그런 성인 영화도 보고 극장을 굉장히 자주 가던 한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가 뭐 좋다 그러면 난 싫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걔가 싫은데 이러면 난 좋던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끝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정말 한 번 만나면 뭐 밤새도록 맨날 얘기를 하면서 영화 얘기, 그 다음에 소설본 얘기, 그런 것들을 끝없이 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뭔가 나 자신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친구도 영화 감독으로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영화계를 떠났지만, 예, 그런 친구가 있고, 제 20살을 생각할 때는 그 친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모정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제 얼굴에 났던 여드름이 많이 떠오르고요. 서울에 와서 적응을 해야 되는 지하철도 계속 잘못 타고 다니고 이렇게 헤매이고 서투른 게 투성이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나마 친했던 지방의 친구들은 각자 다른 학교에 가면서 다른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 학교에서. 그러면서 계속 혼자 그들 언저리에서 나를 잊지 말아줘, 나와의 관계를 이어줘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내내 외로웠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새로 무언가를 계속 찾아가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계속 영화관에 열심히 다니고 영화제에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던 방황의 시기였다는 느낌이 많고요. 되게 외로웠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도 그 태희나 아니면 지영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혜주가 가지고 있었을 그 나름의 고독도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저마다의 자리에서 되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모습도 그런 짠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혜주 같은 경우가 처음 봤을 때는 그거 보면서 그 얄미웠던 그 친구 같은 느낌으로 봤거든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하니? 우리랑 어떻게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니? 같은 느낌으로 예전에는 봤던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보면서는 혜주 왜 그랬는지 알겠고, 혜주도 너무 기댈 데가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는 이모정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또 정재훈 감독님께 들었으면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영화 감독의 영화를 본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받는 영화를 다시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연출자에게는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 이 장면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 이걸 뭐 배우의 연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장면에 담겨 있는 어떤 시대의 감각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보시면서 이거 너무 좋은 장면이었고 이거 어떻게 찍었을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싶은 게 없는데 목이 아프셔서 제가 못 물어볼 뿐이지 너무 많은데요. 제일 저한테 새로 다가왔던 건, 특히 이번에 큰 스크린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영화 속에서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묘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공간을 그냥 어떤 지형학적으로 묘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새겨진 어떤 사람들의 삶, 그리고 풍경들, 그리고 어떤 속성들을 다 고스란히 인천이라는 공간과 누군가가 떠나고 돌아오는 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거기서 또 소외된 지역에 사는 어떤 계층의 다름 같은 것들, 이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5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다 녹여져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놀라운 지점이었거든요. 감독님이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인물들을 픽하고 이런 공간들을 픽하게 되신 건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영화라는 게 이제 뭐냐,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잘은 몰랐는데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헌팅을 다니거나 그다음에 그 공간을 답사를 다니잖아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때 그 순간의 공기나 그다음에 그때 그 순간에 있었던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저한테 다가오거나 그게 저가 그 순간에 좋았으면 이거를 꼭 영화에 넣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저의 이제 조감독이었던 친구한테 계속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하더라도 스태프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영이하고 태희하고 만나서 둘이 이제 서로 담배 피우면서 워킹홀리데이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같이 산책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일하는 풍경들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아주머니들 저렇게 일하는 거 밤상면에 꼭 넣어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내가 그것들을 봤던 거, 물론 이제 시나리오가 꼭 현실에 있던 것만을 쓰는 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화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좋았던 것들을 잊지 않고 그걸 영화에 꼭 넣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간이라든지 그게 엑스트라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나가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스태프분들의 고생이 있어요. 예,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하는 영화가 너무 소중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영화는 공간을 잘 담아냄으로써 시대를 담아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감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인천공항이 개항하는 시기였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김포공항에서 해외 출국 다 했는데 인천공항이 개항을 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인천은 그 전까지는 항만으로만 이야기가 되었던 곳인데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그 분위기가 달라졌고 또 거기에서 이런 큰 시설이 생기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시설이 생긴다는 건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지형도를 바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거기를 떠나서 서울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또 있는 것이고 이제 이 각각의 이야기들을 공간을 잘 담아내는 것으로 그들 각각이 살고 있는 집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꾸며갈지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상상하게 만드는 게 이 영화의 굉장히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객석에서 질문 그냥 받으려고 하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정재환 감독님께서 먼저 지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손을 드셔가지고 네 진짜 질문하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질문 이러니까 벌써 손을 들고 계셨어요. 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두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어로 번역할 기회가 있어서 감수를 본 적이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모르고 나서 더 반갑고요. 저의 질문은요. 제가 지옥만세도 되게 좋아하고 고양이를 부탁해도 좋아하는데 지옥만세의 남이와 선우 그리고 고양이를 부탁해 지영과 태희가 지금은 20대 초반이고 여기서는 또 1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30대여서 둘이 어떻게 커가지고
이 여성들이 30대가 되면 어떻게 우정을 이어갈지의 그 뒷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저한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영화를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30대 여성이나 40대 여성의 혹시 우정에 대해서 특히 지영과 태희, 남이나 선우의 뒷이야기들이 궁금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모정 감독님 먼저 대답 들을까요? 사실 고양이를 부탁해를 제가 이 감독님을 모시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약간 이런 심정도 있었거든요. 지영이랑 태희가 커서 제가 됐어요. 네, 물론 뭐 여전히 그들처럼 방황하고 뭐 그런 거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모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던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이와 선우의 이야기까지는 이야기는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죽고 싶을 때마다 서로 한 번씩 남이의 모습을, 선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일단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싶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40대 영화가 있긴 해요. 40대 여성의 이야기, 우정의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동시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또 같이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고양이를 부탁해 누군가가 내가 되었어 라고 하는 감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가 이모정 감독님이 가시는 길에 저 앞에 정재현 감독님이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객석에서 온 질문에 대해서 정재현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모정 감독님은 이제 지옥만세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그런 감각으로 이제 우정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이제 이야기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정이라는 거가 어떤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다각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같은 학교를 나왔고 뭐 같이 이렇게 있게 돼서 친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서로의 위치에서 다른, 그러니까 같이 내 친구라서의 어떤 그런 우정보다는 멀리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우정 같은 거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영화 속에 태희하고 지영이 이제 어쨌든 우정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회주 같은 어떤 직장 동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친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하는 어떤 시선이나 다른 우정, 약간 그런 것들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친구가 주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위로가 있죠. 뭐 특별히 내가 내 서사를 막 말하지 않아도 되고 옛날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새로운 어떤 친구와의 관계는 거리가 있고 내 친구라는 감각보다는 멀리 있어도 이제 약간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길에 대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모정 감독님께서. 네, 정면에 계시네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정재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엔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태희가 계속 배를 타고 싶어 했잖아요. 왜 배가 아니라 비행기였는지 궁금하고, 그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호주를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호주. 그때 그 영화를 만들 때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개념이 처음 이제 생겼을 때였거든요.
그 사이에 워킹홀리데이를 정말 다니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이 영화 때문에 이렇게 소개돼서 기쁘다. 아니, 왜냐면 그 처음 한 사람이 많았어요, 영화를 보고. 그래서 이거 보고서는 워킹홀리데이 갔던 사람도 분명히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는 어디든 자기가 떠나보는 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곳.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친구하고 맨날 걔하고의 의견을 차이를 느끼면서 나를 만들어간 것 같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국가나 나의 어떤 국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을 떠나고 이곳을 떠나봐야 한국에 대해서도 더 상대적으로 알게 되는 감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 떠났을 것이다. 어디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영화에 대사가 나왔으니까 뭐 호주로 떠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마 워킹홀리데이를 하려면 그 비자를 받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가까운 어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엔딩 보면서 어디 갔을까? 어디로 가야 좋은 이 다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디를 가는 게 가장 좋았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정재원 감독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너무 망설여지는데요. 저분은 너무 세게 드셨고 이분은 되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 두 분 중에 누구를 일단은 망설이는 분으로 일단은 할게요. 저는 정재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 명이랑 친구들이 나오는 만큼 인물들을 구상하시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구상했던 인물과 가장 마지막으로 구상하셨던 인물이 있는지 그 사이에 어떤 반반되는 관계나 그런 게 있었는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저는 태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인물들의 여러 이제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태희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성격을 먼저 구축을 했던 것 같아요. 걔의 성격은 거절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길을 걷는데 누가 이거 이제 전단지 같은 거 주면 저는 안 받아요. 저는 안 받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받아요. 저는 근데 그 성격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받아줘야지 저 사람은 저 일이 끝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주는 그 리더. 저는 늘 그거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 태도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또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받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을 모델로 한 거예요. 전단지를 주면 언제나 받고, 뭘 사라고 하면 사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얄밉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 태도의 이면에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성정을 이제 상상하면서 그 캐릭터를 만들었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모델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성격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 친구들의 관계는 어떨까? 그 사람을 메인으로 이제 보면서 조금 더 극단적인 캐릭터로서 이렇게 캐릭터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완전히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처음 영화를 제가 만든 거고 단편 영화 몇 편 만들다가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관찰과 그다음에 친구들의 어떤 디테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릭터를 쌓아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연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포용이 굉장히 많고 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신의가 있는,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희 지금 남은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손 들어주셨던 두 번째 줄에 계시는 분 질문 받고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재현 감독님한테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전 영화를 보면서 그 5명의 친구들 캐릭터한테 그 씬의 주인공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 공감이 잘 되고 그랬는데 혹시 감독님은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보셨을 때 어떤 주인공한테 가장 이입이 되셨고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질문은 언제나 제가 영화를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좀 달랐는데 어제도 이제 이모정 감독님하고 같이 지휘하면서 나는 이제 내가 태희인 척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이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저는 사실 태희라는 인물이 우리가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윤리적인 인간이고 너무 좋은 인간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뭔가 내 마음에 그런 친구를 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저는 좀 약간 해주 성격이 제일 저한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태희이고 싶고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도 태희의 어떤 면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태희로 생각해 주세요. 네, 하지만 전단지는 안 받으시는 걸로 차가운 도시 여자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모정 감독님께도 혹시 보시면서 나는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라고 지금 다시 보실 때 생각하시게 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평생 태희 역할을 많이 해온 캐릭터라서 중간 자적인 전단지도 잘 받고요. 네. 누가 고양이 맡기면 잘 받아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봤을 때 제가 이번에 새로 볼 때는 해주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바꾸면서까지 뭘 적응해 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애처로워 보여서 혜주한테 좀 마음이 많이 갔던 편인 것 같아요. 두 분 인사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예, 정지영 감독님부터 오늘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진짜 너무 젊은 관객들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오래된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영화제에 와서 다뤄온 다른 새로운 영화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오래된 영화를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춘 영화라고 하는 게 자기가 되게 잘 서지 않고 많이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영화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영화잖아요. 저한테는 고양이를 부탁해가 그렇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화였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청춘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 보러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인물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